그라운드 박지선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와 달리기를 같이 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함께 달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너는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결혼하라고 하고 아기도 낳아보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저는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답을 했어요. 나도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왔고 그 말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권유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유형이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그냥 헤어지고, 연애를 하다가 금방 헤어지고, 아니면 만나면서 계속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나랑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랑은 더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애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30대 한 초중반 정도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게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재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귀는 이 사람은 배우자로서 이 부분이 안 좋은데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 이 부분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하면서 제가 연애하는 도중에 그걸 뜯어 고치려고 계속 갈등을 하고 그 사람이 힘들게 하니까 결혼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나와 결혼 생활 하기에는 뭔가 적합하지 않고 걸러내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결혼 전에 임신을 먼저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크고, 근데 이 아이를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섭고 해서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이도 키우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남편과 아이를 함께 케어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제 거를 채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뭔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배려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내가 결혼 전에 내 거 채우면서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에 충족했던 그런 만족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나를 뛰어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을 뛰어넘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좀 되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은 서둘러 정리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과의 갈등이나 아이가 나를 건드리는 정서적인 자극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밑바닥을 보게 돼요. 나의 이기심이 어느 정도이고 내 속이 얼마나 좁고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지 그런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도망칠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거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행동을 할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순 쾌락 만족이 아니라
삶의 의미로 연결되는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문제는 이런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태도는 한순간에 그냥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든다고 그 능력 케이지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내가 꼭 책임져야 하는 관계 안에서 이걸 계속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들을 견뎌내야지만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아이에게 뭔가 맞춰주고 배려하고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 것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사람들이 좀 질려하거나 아니면은 비호감이니까 거리를 두거나 이랬는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걸 봤을 때, 아, 내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걸 점차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쁜 관계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그런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나중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괜찮은 사람을 계속 찾고, 재고, 따지는 사람들, 그리고 밀어내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맞춰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관계 자체가 무서운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재고 따지는 사람, 그리고 좀 더 낫고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거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뜨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한 가지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곧 만날 사람한테서 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싶은 부분이 떠올라서 아, 그만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다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안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맞춰가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보는 걸 연습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재고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문턱을 내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떠밀리듯이 그 문턱을 넘고 나니까 제가 놓칠 뻔한 게 뭐였는지를 알게 돼서 오늘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